안녕하세요 구원자 여러분, 저는 에버소울의 디렉터 김매피 15세입니다. 오늘은 2023년 2, 4분기 업데이트 로드맵 발표를 하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에 앞서서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공식 카페 등의 다양한 커뮤니티를 통해서 구원자님들이 많은 의견들을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그런 소중한 의견들 하나하나 꼼꼼하게 읽어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 커뮤니티에서 그 커뮤니티의 의견들을 취합해가지고 보내주셨더라고요. 네, 보내주신 의견 잘 받았습니다. 하나하나 꼼꼼히 읽어보고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빠르게 반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2023년 2, 4분기 업데이트 로드맵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2023년 2분기 이벤트 스케줄입니다. 4월 6일부터 4월 27일까지 에버스쿨 이벤트가 시작이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현대 학교 테마의 이벤트고요. 5월 4일부터 5월 25일까지 3주간 메리 해피 메리 이벤트가 시작이 됩니다. 네, 5월의 신부라고 하죠. 메리 해피 메리 이벤트는 웨딩드레스 테마의 이벤트입니다. 그리고 5월 말에 새로운 컨텐츠인 악령토벌, 종말을 부르는 인형 이벤트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6월 초에는 이번에 그 플라워 이벤트에서 해보셨던 미니게임을 좀 다듬어가지고 1주간 진행되는 미니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름은 몰려와요 마물의 숲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뒤에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 중순에는 악령토벌, 세계를 멸망시킨 마녀 레이드가 진행이 됩니다. 악령토벌과 미니 이벤트에 대한 내용은 뒤에 자세히 설명해 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내용은 시즈널 이벤트 에버스쿨입니다. 4월 6일 정기 점검이 완료된 후에 에버스쿨 이벤트가 시작이 됩니다. 에버스쿨은 현대 학교 테마의 이벤트고요. 이벤트 기간 동안 로그인 페이지의 일러스트하고 BGM이 에버스쿨 테마로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에버스쿨 데일리 로그인 보너스 이벤트 출석 체크죠. 네, 시작이 되고요. 14일 동안 매일 에버스톤 200개, 7일하고 14일에는 일반 소환권 10개를 지급해 드립니다. 지난 이벤트에는 일반 소환권 5장이었는데 이번부터는 10장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감사하게도 벌써 에버소울이 런칭한 지 100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런칭 100일 기념 100연차 이벤트가 시작이 됩니다. 4월 6일부터 매일 무료 10연차가 10일 동안 제공이 됩니다. 4월 6일에 접속을 안 하시거나 중간에 결석하시면 그날 10연차는 날아갑니다. 그리고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에버스쿨 이벤트 기간 동안 2종의 이벤트 스테이지 전투하고 1종의 이벤트 보스 전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총무부장 선발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벤트 기간 동안 이벤트 스테이지 총무부장 선발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왜 총무부장 선발전인지는 나중에 이벤트 스토리에서 확인하시도록 하고요. 다른생활부장 린지 그리고 체육부장 클레르 두 개의 스테이지 중에서 원하는 스테이지를 선택해서 하루 5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5회 중에서 3회는 바른생활부 전투, 2회는 체육부 전투 이렇게 참여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하루 5회 참여하고 그리고 에버스톤을 사용해서 하루에 최대 5회 추가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이벤트 스테이지에서 이제 바른생활부 딱지하고 체육부 딱지를 얻을 수 있는데요. 이 딱지를 에덴 문방구에 가져가면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스테이지는 총 10단계의 난이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린지 또는 클레르를 전투에 참여시키면 더 강력한 성능을 발휘합니다. 그러니까 바른생활부장 전투에 린지가 참여하거나 체육부장 전투에 클레르가 참여하면 더 세다라는 뜻이죠. 네. 그리고 두 스테이지를 10단계까지 모두 클리어하면은 총 2600개의 에버스톤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1회 보상이고요. 네, 그러니까 최초로 클리어하면은 딱지에 플러스 에버스톤도 지급이 되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딱지만 지급이 된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리고 한번 클리어한 전투는 이제 소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다 뚫어 놓으면은 딱지는 편하게 얻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친구의 정령은 대여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총무부장 선발전에서 바른생활부 딱지하고 체육부 딱지를 얻을 수 있잖아요. 이 딱지를 에덴 문방구에 가져가면 아이템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바른생활부 딱지로는 린지 기억 60개, 명함이죠. 린지 코스튬, 버프 오브제 스낵 자판기, 장식용 오브제 7종, 그리고 정령 성장 재료를 구매할 수 있고요. 체육부 딱지로는 클레르 기억 60개, 클레르 코스튬, 버프 오브제 일반 자판기, 장식용 오브제 3종, 타일 5종, 그리고 유물 성장 재료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10단계 클리어가 가능한 스펙이면 에버스톤을 써서 추가 도전을 하지 않아도 매대에 진열된 모든 상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10단계 클리어가 어렵고 8단계 정도 클리어 가능한 스펙이면 에버스톤을 이용해서 추가 도전을 좀 몇 번씩 수행하셔야지 매대에 진열된 모든 상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상품을 구매하고 남은 딱지는 서로 다른 딱지, 그러니까 바른생활부 딱지를 체육부 딱지로, 체육부 딱지를 바른생활부 딱지로 교환을 하거나 남는 건 골드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른생활부 딱지 3개를 체육부 딱지 2개로 바꿀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음은 G매피 레이드입니다. 김매피 아니고요. G매피입니다. 이벤트 기간 동안 이벤트 보스 G매피 레이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5명의 정령, 하나의 파티를 사용해서 전투를 수행할 수 있고 하루에 3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에버스톤을 이용한 추가 참여는 불가능합니다. 전투가 완료되면 보스에게 입힌 피해에 따라서 승리 보상을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최고 피해 기록하고 누적 피해 기록에 따라서 일회성 보상이 지급이 되고요. 이 최고 피해 보상으로 에버스톤 총 2,500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적 피해 보상으로 매피의 코스튬, 매피의 기억 60개, 명함이죠. 일반 소환권 15장, 유물 소환권 10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 1회 전투를 하신 이후의 전투는 소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금일 최고 기록 기준으로 보상이 지급이 됩니다. 만약에 오늘 2번 참여하셨다면 2번 중에 높은 기록으로 소탕이 가능하다는 뜻이죠. 그리고 승리 보상으로 에버스쿨 경품 메달이 지급이 됩니다. 이 경품 메달은 메달 교환기에서 사용해가지고 경품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의 정령은 대여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신년 이벤트에 탐관오리 클로이 레이드 전투와 비슷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거기에 이제 소탕이 추가되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메달 교환기입니다. G매피 레이드 전투에서 승리 보상으로 에버스쿨 경품 메달이 지급이 됩니다. 이 에버스쿨 경품 메달을 메달 교환기에서 사용을 하시면 경품 이벤트에 참여가 됩니다. 에버스쿨 경품 메달 20개를 사용해야지 이벤트에 응모가 가능하고, 이벤트에 응모하면 매대에 진열된 상품 중에서 무작위로 상품이 구매가 됩니다. 하나의 당첨 상품이 존재를 하고요. 당첨 상품을 획득한 뒤에는 언제든지 이번 회차를 종료하고 다음 회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회차가 넘어가면 이제 진열된 상품이 변경이 되고요. 일정한 회차 이후에는 계속해서 동일한 상품이 반복적으로 진열이 됩니다. 당첨 상품 목록으로는 방과 후 체육창고, 버프 오브제죠. 그리고 린지 정령의 기억 60개, 클레르 정령의 기억 60개, 레피스트 팰레스 정령의 기억 60개, 그리고 그 이후에는 에픽 정령의 기억 60개랑 고급 유물석 8개가 반복적으로 당첨 상품으로 등록이 됩니다. 그리고 부족한 에버스쿨 경품 메달은 에버스쿨 한정 패키지 또는 에버스쿨 정기 패키지를 구매해서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배포되는 한정 코스튬입니다. 벌점이야 린지,
푹신 학교생활 메피스토펠레스, 노히트 노런 클레르입니다. 이번에는 기존의 다른 이벤트와 다르게 총 3명의 정령의 코스튬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다음 2023년 2분기 신규 정령 출시 스케줄입니다. 2분기부터는 3주 간격으로 이제 정령 출시 간격이 변경이 됩니다. 4월 6일에 리젤로테가 출시되면서 최초의 악마 픽업이 시작이 됩니다. 악마 정령 픽업에 대해서는 이후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주 뒤 4월 27일에 가넷 불사형이고요. 다음 5월 18일 마농 요정형입니다. 6월 8일에 소연 야수형이고요. 6월 29일에 클라우디아 천사형입니다. 이렇게 5명의 정령이 2분기에 출시가 될 계획이고 아무쪼록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시작과 끝, 그것은 즉 창조와 파악을, 칠흑의 시간 속 빛나는 별이 오직 나, 소멸의 의미를 지금 이곳에. 별이 시간의 어둠을 포식한다. 오, 재밌네. 인디그네이션 모놀로그. 어두운 밤이 무섭다면 기꺼이 함께할게. 다음으로 신규 컨텐츠 악령 토벌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부 내용이 좀 변경될 수 있다는 걸 미리 말씀드리고 싶고요. 악령 토벌은 다른 세계에서 구원자를 만나지 못한 그런 시간선의 정령이 우리가 살고 있는 에덴에 흘러들어 왔다라는 컨셉입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타락한 정령들을 처치해서 에덴이 타락에 오염되지 않도록 막아내야 됩니다. 이벤트 기간은 일주일이고요. 일주일 동안 하루 1회 악령 토벌 전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만나게 되는 악령은 종말을 부르는 인형입니다. 오른쪽에 보이죠? 종말을 부르는 인형. 어떤 정령이 타락했는지는 아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도전 시작 전에 그 전투할 보스의 레벨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130레벨과 싸울 것인지 150레벨과 싸울 것인지 고를 수 있고요. 연습 전투를 미리 해서 나에게 맞는 적정 레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스의 레벨이 설정이 되면 레벨 동기화에 설정된 5인의 최고 레벨 정령, 그리고 레벨 동기화 슬롯에 배치된 모든 정령의 복제덱이 생성이 됩니다. 이렇게 생성된 복제덱의 정령을 모두 사용해서 보스를 처치해야 하고, 여러 차례 전투를 진행할 수 있지만 한 번 전투에 사용한 정령은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궁에서 강력한 엘리트 보스에게 여러 번 전투를 시도하는 그런 개념하고 좀 비슷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동일한 정령을 이제 복수로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 모두 사용은 가능은 한데, 어차피 유물은 그 복제덱을 생성한 시점에 그 유물을 착용하고 있던 한 정령에게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모든 동일 정령의 유물을 사용할 수는 없고요. 다음, 보스를 처치하지 못하거나 전투를 중도 포기하면 도전 횟수가 차감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스를 처치하면 그때 이제 도전 횟수가 차감되고 처치 보상이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한 번 승리한 레벨의 보스는 이제 다음 날부터는 소탕을 이용하실 수 있고요. 이벤트가 종료된 뒤에 이제 가장 높은 레벨의 보스를 처치한 순위에 따라서 이제 랭킹 보상이 지급이 됩니다. 만약에 동일한 레벨의 보스를 처치했을 경우에는 그 보스를 더 먼저 처치한 플레이어가 상위 랭킹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처치한 플레이어가 내일 처치한 플레이어보다 상위 랭킹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처치 보상하고 랭킹 보상으로 악령의 파편이라는 재화가 지급이 되고, 이 악령의 파편으로 제클린의 코스튬,
그렇습니다. 타락한 정령은 제클린입니다. 그래서 이 제클린의 코스튬을 구매할 수 있고요. 그 외에 다양한 상품들을 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 악령의 파편을 사용할 수 있는 토벌 상점은 다음 악령 토벌 일정이 시작되면 상품이 갱신이 됩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내용은 미니 이벤트 몰려와요 마물의 숲입니다. 역시 세부 내용은 변경될 수 있고요. 지금 플라워 이벤트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 미니 게임을 좀 다듬어 가지고 이벤트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일주일 동안 진행되고, 지금 플라워 이벤트는 계정 레벨에 따라서 그 플레이어 캐릭터가 강화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거가 됩니다. 그리고 인연 레벨과 애정도에 따른 동료 강화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지금은 검이랑 마법만 쓰고 있는데 그 정령에 따라서 좀 공격 타입을 다양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검, 도끼, 마법, 활, 이런 무기에 따라서 공격 패턴도 좀 달라지고요. 예를 들어서 검보다는 도끼가 공격 속도가 좀 느린데 데미지가 크고, 활은 더 멀리 쏠 수 있고 뭐 이런 차이가 있겠죠. 지금 진행되고 있는 미니게임에서는 오브제를 파괴할 수가 없는데 이 오브제를 파괴할 수 있도록 바꾸고, 오브제랑 몬스터를 처치하면 특수한 아이템을 생성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고기는 먹으면 HP가 회복이 되고요. 검, 도끼, 마법, 활, 이런 무기들은 먹으면 공격 타입이 변경이 되면서 무기의 레벨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갑옷을 먹으면 최대 HP가 증가하고, 폭탄을 먹으면 폭탄 주변에 있는 몬스터를 처치하는 그런 효과가 발동이 됩니다. 그리고 획득 점수와 누적 점수에 따라서 보상이 지급되는데요. 매일 획득 점수에 따라서 정령의 기억 레어 30개에서 120개가 점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누적 점수에 따라서 일회성으로 일반 소환권 총 30개가 지급이 되고요. 최고 점수 보상으로 프로필 테두리가 지급됩니다. 그리고 동료를 소환했을 때 그냥 지금은 하늘에서 내려오고 마는데, 이 정령에 따라서 특수한 효과를 주려고 하고 있어요. 내려올 때 힐을 준다던가, 아니면 주변에 데미지를 주면서 내려온다던가, 플레이어 캐릭터에게 버프를 준다던가. 그래서 동료를 소환하면 어떤 효과가 적용되는지를 미리 알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정령이 소환될 것인지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2023년 2분기 에버소울 업데이트 로드맵입니다. 일단 4월 6일 에버스쿨 이벤트가 시작이 되면서 리젤로테가 출시가 됩니다. 그리고 4월 20일에 아야메 통상 픽업이 시작이 되고요. 4월 27일에 가넷이 출시가 됩니다. 그리고 4월에 19지역 가르디눔 대서론이 공개가 되는데요. 19지역부터는 엘리트와 보스 스테이지에 3개의 파티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설명드릴 에리카의 연금술 소환이 추가가 되고요. 빌드레이드 가이아가 시작이 됩니다. 5월에는 메리 해피 메리 이벤트가 시작이 되고요. 비올레트의 통상 픽업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5월 중순에 만홍이 출시가 되고요. 5월 말에 종말을 부르는 인형 악령 토벌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순위 통상 픽업이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5월에 챔피언스 아레나의 리뉴얼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챔피언스 아레나의 개발 계획에 대해서는 별도의 개발자 노트를 통해서 전달드렸으니 어느 정도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선 하드 모드와 기원의 탑이 추가가 되고요. 새로운 길드레이드 보스 루드라가 공개됩니다. 6월 초에는 아까 잠시 설명드린 미니 이벤트 몰려와요 마물의 숲이 시작이 되고요. 신규 정령 소연이 출시가 됩니다. 그리고 6월 중순에 세계를 멸망시킨 마녀 악령토벌 이벤트가 진행이 되고, 6월 말에 1차 여름 이벤트가 진행이 됩니다. 여름 이벤트는 1차와 2차 나눠서 진행이 되고요. 여름 이벤트 2차는 3분기에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이드의 통상 픽업과 신규 정령 클라우디아가 출시가 됩니다.
그리고 메인 스토리 5장 인간의 왕이 공개가 될 예정이고, 그리고 샤리트의 길드레이드가 진행이 됩니다. 천사 악마 픽업 이벤트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4월 6일 리젤로테가 출시되면서 최초의 악마 타입 정령의 픽업 이벤트가 시작이 됩니다. 천사 악마 픽업도 기존 픽업하고 동일하게 1.6%의 확률로 진행이 되고요. 천사 악마 정령의 경우 승급에 동일 타입 정령이 재료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픽업 마일리지하고 픽업 패키지의 보상 구성이 변경됩니다. 그리고 소환 300회 이후에 100회마다 리젤로테의 정령의 기억 60개를 지급하도록 마일리지 보상이 변경이 됩니다. 이런 방식의 보상은 이후에 진행되는 모든 픽업 이벤트에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다음은 신규 시스템 에리카의 연금술 소환입니다. 새로 적용되는 소환 시스템이고요. 1회에 에버스톤 400개, 10회에 에버스톤 4000개를 사용해서 연금술 소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천사 악마 정령을 포함해서 원하는 정령을 선택할 수 있고, 선택한 정령을 2%의 확률로 획득할 수 있습니다. 기존 픽업 소환은 1.6%였죠. 신규 출시된 정령은 픽업 기간이 종료된 뒤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소환하고 좀 다른 점이 있는데요. 그 선택한 정령 이외의 상품들도 그 소환 비용에 맞는 다양한 아이템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연금술 소환보다는 픽업 소환이 효율이 더 좋습니다. 확률도 1.6%고 가격도 절반이고 또 픽업 마일리지도 있기 때문인데요. 근데 문제는 천사 악마 픽업이 종료된 뒤에 그 천사 악마 정령을 얻으려면 쉽지 않죠. 이때는 일반 소환보다는 연금술 소환이 효율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70회 이내에 선택한 정령이 획득되지 않으면 무조건 선택한 정령이 획득이 됩니다. 다만 70회 이내에 선택한 정령이 획득이 되면 이 카운트는 초기화가 됩니다. 일반 소환의 그 천장하고 동일한 방식이죠. 다음은 신규 시스템 기원의 탑을 소개해 드립니다. 방주에 남겨진 기록을 복원해서 정령들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초로 공개되는 기원의 탑 정령은 메피스토펠레스 탈리아입니다. 기원의 탑은 정령마다 30개의 스테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10개의 스테이지를 클리어할 때마다 정령의 숨겨진 이야기가 개방됩니다. 한 개의 파티가 전투에 참전하고 그 기원을 찾는 정령이 아군 진영에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메피스토펠레스의 기원의 탑이면 메피스토펠레스를 반드시 전투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뜻이고, 만약에 그 정령이 없으면 하나 빌려드립니다. 자신이 보유한 정령이 더 세겠죠, 당연히. 그리고 기원의 탑에 배치되는 몬스터는 예장, 유물을 장착하고 있고 얼티밋 스킬도 사용합니다. 그리고 아군의 얼티밋 스킬은 전투 중에 정령마다 1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한 전투 내에서 메피가 얼티밋을 썼으면 그 다음에는 탈리아가 써야 되고 그 다음에는 뭐 지호가 써야 되고 이런 식으로 얼티밋 스킬을 한 정령이 계속 쓰는 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써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각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면 그 정령의 유물 조각을 획득할 수 있고, 또 모든 스테이지를 클리어해서 탑을 정복하면 그 정령의 유물의 최대 레벨이 증가하고 또 영지에 배치할 수 있는 석상이 제공됩니다. 메피의 석상 이런 거죠. 에버스쿨 다음에 시즈널 이벤트로 준비하고 있는 5월의 이벤트 메리 해피 메리의 일러스트를 마지막으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5월에 진행될 메리 해피 메리 이벤트에는 쉐리의 코스튬과 할 땐 하는 정령 니니의 코스튬이 제공될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에버소울의 디렉터 김매피 15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Awake Your Soul, 에버소울. 지금 바로 다운로드.